6월 8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금요경주에서 정종진이 건강상 이유로 퇴소를 하다 보니까 이번 회차 특성급 결승이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황인혁이 앞서 나가고 있어 하지만 김옥철하고 안창진은 수성팀이죠. 박경호, 정혜민, 신은섭은 동설팀입니다. 여기에 정재원이 황인혁의 뒷자리를 과연 막해 나가면서 동서울과 수성팀 사이에서 어느 쪽 후미를 노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16라운드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은 황인혁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인혁이 전일도 박경호가 완급 조절에 나가다 보니까 취임이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해설 방송에서 황인혁 빠지면 박경호하고 정재원, 박경호하고 안창진의 동반 입상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황인혁이 꾸역꾸역 박경호 뒤로 2차권 들어오다 보니까 좀 배당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3라운드가 좀 아쉬웠었죠. 신은섭이 상당히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래선의 선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최래선하고 유태복이 동반 입상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도 아무래도 그나마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 16라운드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3라운드 구본광하고 최래선의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타 출전하고 있는 양승원 전일 정종진 대타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뭔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선행을 나서서 그런지 몰라도 선행 시속 자체가 상당히 나오질 못했어요. 정상민이 막혀 나갔습니다만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문희덕이 쫓아 들어가면서 착순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양승원이 이태원, 정경호와 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대타 출전했었던 경주에서 양승원이 고전했었던 경주가 가끔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배수철이 긁어버리게 된다면 강진남, 최영, 황정현이 연합 펼쳐 나가면서 양승원 타이밍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성급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올라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시호, 강진남, 김용규, 한탁희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시호, 강진남, 김용규, 한탁희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한탁희는 아무래도 선발 우수 출전하고 있는 선수죠. 김시호, 강진남, 김용규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면 특성급 13라운드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3라운드 양희천이 전일 대타 출전하면서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래선이 좀 빠르게 경주감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민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완승 거둘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구범광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죠. 구범광의 뒷자리는 문희덕, 김시호, 박성현이 막혀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성현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광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시우보다는 문희덕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문제는 양희천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최래선하고 윤민우가 내선을 잡아 버리게 된다면 구본광 입장에서 박성현이 넘어서지 못하거나 구본광이 타이밍 재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구본강이 넘어서야지 문희덕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최래선도 힘을 쓸 수가 있고 양희천하고 윤민우가 몸싸움 펼쳐 나가게 된다면 그대로 이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 나면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래선하고 양희천의 동반 입상, 최래선의 뒷자리를 윤민우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급 직전 뭔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최래선하고 양희천의 동반 입상 쪽에 최래선하고 윤민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노조선들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구본강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희덕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14라운드 양승원의 뒤를 정상민이 마크에 나간다 말씀드렸었는데 마크는 했습니다. 하지만 반바퀴 지점에서 정상민이 양승원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미권에 있었던 문희덕이 잽싸게 양승원 뒤를 마크에 나가면서 정상민 어이없는 경주 펼쳐 나가면서 마크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문희덕도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구본강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착순권 진입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구본강과 문희덕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래선이 홈미권 쫓아 나서는 견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본강하고 문희덕입니다. 구본강하고 최래선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최래선, 양희천
최래선 윤민우를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면서 수리들 한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우가 마크 지켜낸다면 착승원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봉강이 지금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몇 경주 고전하다 보니까 최래선이 점수가 많이 낮아졌다 뿐이지 실력만 놓고 본다면 구봉강보다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구봉강 최래선 낮대결 충분히 생각해 보시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라운드 전일 대타 출전해서 힘을 썼었던 양승원 뭔가 시속이 좀 만족할 만하게 나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이태원, 정경호 호흡 맞춰 나가는 거 줘야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변수가 강진남, 최영, 황정현, 배수철이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얼마 전에도 양승원이 아무것도 못하고 고전하면서 대박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아무래도 양승원 전일 경주 봐서는 다소 좀 불안감이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배수철이 긁어버리고 강진남, 황정현, 최혜영이 호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양승원 또다시 이태원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시속이 11초 대 초반이나 10초 대 후반 나왔었다라면 양승원 무난하게 우승차지에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전일 다소 좀 물론 몸싸움도 있었고 생각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았었다는 점 하지만 금일 4명의 노조선을 뭉치면 양승원 또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도 좀 배당 가능성, 배당 공략을 한번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 중심엔 강진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혜민하고 강진남의 동반 입상 권해드려서 세 자리 배당 적중이 나왔었는데 금일도 이번 편성 강진남이 배수철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이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강진남하고 배수철의 동반 입상, 강진남하고 황정현, 배수철하고 강진남하고 최혜용 정도는 강진남이 넘어섰을 땐 솔직히 누가 빨려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란 점에서 배당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강진남 중심으로 배수철, 강진남 중심으로 황정현, 강진남 중심으로 최혜영과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그래도 저력 있는 양승원 전혀 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물론 우승을 차지해 나갔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적인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다는 점 아무래도 양승원이 챙기면 이태원을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호미권에서 강진남이 반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복승에서는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원이 이태원을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양승원의 후미를 강진남이 털어버리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한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경호가 쫓아 들어가거나 강진남이 배수철의 후미를 활에 나가게 된다면 삼복승에선 다소 좀 변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원이 월등한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라운드 김용규하고 유태복의 경합이죠. 점수면에서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유태복 특선 우수해서 특별승급 해서 직전 회차 선전으로 점수가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존 김용규가 저력이 있다는 점에서 유태복이 과연 김용규를 인정할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번 편성도 유태복하고 윤영구는 김포팀, 동설팀, 김주호, 이정석, 정상민, 김포팀 여기에 김용규하고 김두영은 수성팀인데 세 개 팀이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유태복하고 김용규가 서로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수성하고 김포이긴 합니다만 과거 또 김포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후배 사이에요. 싸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타협점만 찾아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장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유태복과 김용규 중에선 그래도 전 김용규의 선전 가능성 쪽에 전반적인 시속은 김용규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왔었던 유태복이긴 합니다만 김용규가 아무래도 젊다는 점에서 좀 더 유리한 견저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물론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에서 김용규하고 유태복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용규 뒷자리를 뭐 정상민이 막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태복과 윤현준의 연합도 삼복승에선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상민이 좀 더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유태복하고 김용규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서로 정면 대결 펼쳐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가게 된다면 뭐 깔끔하게 복승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복승 머리가 관건이라는 점, 쌍의 머리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전 김용규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결승 16라운드 정종진이 갑작스럽게 건강상 이후로 금요경주 때 퇴소를 했습니다. 강축이 빠지다 보니까 결승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형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황인혁이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김옥철하고 안창진이 수성팀입니다. 박경호, 정혜민, 신은섭, 동설팀 선수들, 특히 동설팀 선수들 3명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황인혁이 인정받지 못하고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전일도 박경호가 완급 조절에 나가니까 황인혁이 차가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동서울팀이 딱하니 자리 잡게 된다면 황인혁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창진이 자리 잡게 된다면 김옥철, 황인혁 수를 자리 잡고 여기에 정지현이 따라붙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박경호하고 정혜민, 신은섭이 덮고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동서울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옥철의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오히려 동서울이 자리 잡고 후미로 밀려났었던 김옥철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전일 황인혁 춤이 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김옥철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머리 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인혁보다는 요즘 핫한 선수 김옥철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어요. 물론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철과 황인혁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는 점. 이번 편성 득점은 황인혁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황인혁이 강축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배당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옥철과 황인혁의 동반 입장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정혜민이 치고 나오게 된다면 김옥철과 정혜민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경호가 아무래도 동서울팀에서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박경호가 힘을 쓰고 정혜민, 신은섭이 쫓아 나서는 견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혜민이 박경호 상대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정혜민 머리도 간만에 결승전 우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정혜민인 것 같아요. 정혜민하고 신은섭, 정혜민하고 박경호 정도는 동서울팀 완승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편성인 만큼 김옥철하고 황인혁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으로 김옥철하고 정혜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서울 중심으로 하는 정혜민하고 신은섭, 정혜민하고 박경호 정도는 공략 상황에 따라서 동서울 완승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종진이라는 강자가 출전을 했어야 되는데 빠지다 보니까 특성급 결승에 황인혁이 강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면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저마저로 어렵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졌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편성 접근해 봐야 된다. 특히 3복승 2변 가능성 생각해서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